자, 추천 성강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새로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국헌 하이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선전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국헌 하이테크는 2006년도에 허페이에 설립이 되었고 주요 사업은 2차 전지입니다. 즉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그 2차 전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전해서 다시 쓰는 배터리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썼다가 버리는 것들은 1차 전지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이 비아디와 함께 이 분야에서는 이 3대 기업으로 속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전기차와 2차 전지는 그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 전기차가 잘 되면 그 안에 들어간 배터리들 또한 당연히 중요해지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 전기차가 최근에 들어서 개발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처음 개발된 게 1834년도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최초의 전기 자동차고요. 이때는 문제가 비쌌고 무거웠고 또 이렇게 충전 시간 같은 문제들 때문에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죠. 지금은 기술력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년 동안 100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내연기관들의 성능들을 단 10년 만에 다 따라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이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4.2%나 됩니다. 즉, 이 배터리가 싸져야 전기차도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관건은 이 생산 원가가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바로 이게 되겠죠. 일단 이 중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바로 이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최대 90%까지 이 배터리 가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이 있는 기업들의 배터리를 쓰면 당연히 더 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자, 중국이 아무리 자본력이 있다고 한들 사실상 계속 그렇게 이 보조금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도까지 준 이 보조금만 하더라도 484억 위안입니다. 언제까지도 계속 줄 수는 없겠죠. 네, 일단 굉장히 탐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다가 걸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규모에도 10억 위안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이 보조금 규모를 점점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자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제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곧 생산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산 능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럼 이 국헌 하이테크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연말이었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최소 생산 능력 8GW입니다. 이 1GW가 보통 4만 대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은 아까 보셨던 비아디와 그 CATR 그 두 가지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 국헌 하이테크는 2017년도에 들면서 그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인증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 규모가 2015년도에 들어서 84GWh에 달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사진은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이 뉴욕의 한 해 이 전력 소비량이 52GWh입니다. 정말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 중국 로컬 기업들의 주력 상품들은 바로 이 LFP 배터리입니다. 그래, 다른 해외 기업들은 주로 NCM 배터리를 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 저기 파란 색깔 보이시죠? 저기를 어떤 재료로 쓰느냐, 바로 그 차이인데 NCM 배터리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출력이 세고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NCM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고 중국 내 비중도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로컬 기업들 중에서도 이 국헌 하이테크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칭따오와 이 허페이에 그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LFP는 물론이고 NCM 배터리 이 둘 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출을 보셔도 14년도부터는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이기는 한데 그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든든한 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규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술력 또한 훌륭합니다. 사실 기존의 그런 배터리 강국들과 이 중국의 기술력 격차는 이미 많이 좁혀졌습니다. 바로 이런 성장 속도와 그런 매크로는 저희가 당연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네, 확실히 이 성장세 같은 경우는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이 그 속도에 불이 붙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가격 전략,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수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유는 역시나 그 트럼프의 영향이 컸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불법 보조금, 그 적발 사건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매수는 현재가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잠시 기다리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32원 밑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익 구간이 됐을 때는 1차적으로 50% 정도 매도하면서 저희가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 32안보다 미친 5% 미친 28위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 기업인 국헌 하이테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매수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보세업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